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과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여기에 더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가로세로 연구소 등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과 관련한 충격적 폭로를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조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마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오늘 공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9.7%,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4%였는데요.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때보다 1.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7%포인트로 직전 조사 때의 6.4%포인트보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무엇이 윤 후보의 하락세를 견인했는지 살펴보니 윤 후보는 보수층에서 5.8%포인트, 중도층에서 2.6%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보수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5.8%로 컸다는 건 뼈아픈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밖에 특징적인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상승세인데요. 안 후보의 지지율은 5.6%로 직전 조사 때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저번 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미 감지되기도 했죠. 요즘 들어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또는 정체 영상 때문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한두 달 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무엇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는지 복기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후보 자체에 대한 실망감. 둘째, 후보 배우자 리스크. 셋째,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로 대변되는 이른바 선대위 리스크. 그리고 넷째,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슈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좌파 진영 내 내부 갈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슈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옥중 메시지를 통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 있죠. 이처럼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과거에 포커스를 맞춘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미래에 입각한 즉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고요. 반대로 과거에 포커스를 맞춘 즉 어떤 탄핵의 부당함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예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윤 후보에게 다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인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는 어제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고 난 뒤 예상했던 대로 여권이 총동원돼 사과 기자회견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모습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다음 날인 오늘 신문 방송 등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를 탑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원치 않던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고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즉 김건희 씨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상, 그리고 사과 메시지를 낸 이상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뒤 여권 인사들의 비아냥, 조롱, 이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여권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마녀 사냥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선전선동과 마타도어에 취약한 한국 선거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피해가겠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고요. 김건희 씨가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긍정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타이밍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지지층들을 믿고 선거에 당당하게 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건희 씨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권과 친여 언론에서 윤 후보에게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건 다름 아닌 무능입니다. 어렵사리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선대위가 가까스로 출발했지만 여권이 가장 먼저 공격한 건 윤석열이 김종인과 이준석 뒤로 숨으려 한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내세워 선거를 치르려 한다. 심지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사석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상황설을 제기하기도 했죠. 또 친여 언론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른바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전후 맥락, 발언의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 공격에 윤석열 후보가 대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국민들이 윤석열의 리더십과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했던 그때의 윤석열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압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지지율이 50%대를 넘나들던 청와대와 180석의 거대 여당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던 모습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정치판으로 윤석열을 불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그때의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너무 포장되고 정제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물론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선 후보 윤석열은 다르겠지만 국민들이 윤석열을 왜 지지하고 응원했었는지 어떤 모습에 열광했는지 이 부분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책으로 어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른바 대여투쟁, 즉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부패한 이들을 척결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또는 답보 상태인 원인으로 이준석, 김종인으로 대변되는 선대위 갈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준석 문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준석과 홍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대위 원톱인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한마디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 예를 들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서는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또 삼선 김태흠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를 향해 비단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시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시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제안은 대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너 이것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혼자서 민주주의 운운하며
이준석식의 뻔뻔한 모습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간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김종인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이준석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고 현역 중진으로서는 처음으로 실명을 내걸고 김태흠 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생겼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과 관련한 성비위 의혹을 오늘 저녁 제기할 예정이고요. 전현직 기자 2명이 운영하는 미미뉴스라는 채널에서도 비슷한 류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채널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만약 폭로가 되면 이준석이 당대표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채널의 각기 다른 이준석에 대한 폭로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가 된다면 이를 계기로 이준석을 빨리 내쳐내는 게 대선일이 더 가까우기 전에 빨리 쳐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선 기간에 당대표인 이준석을 쳐내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당원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뚜렷하다면 그 리스크는 그닥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자, 과연 이 두 채널의 일종의 폭로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준석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될런지 오늘 저녁 폭로 내용을 면밀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